AP 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시 동구 가양 내거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냐면은 이곳 가양 내거리에 지하철 2호선이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대전시는 지하철 1호선만 존재하고 있었는데 2호선 트램이 올해 금년 2025년도에 착공하여 2030년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도 이곳 가양 내거리에서 도보 11분 거리에 있는 물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2022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1층에 커피숍이 운영되고 있고 1.5룸, 2룸, 3룸 구조를 가진 총 17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30년도 가양 내거리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라면 충분히 지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물건이니까요. 오늘의 영상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전 지역에 투자하기 망설여지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차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본인이 잘 모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실 것 같은데, 대전 지역에는 주택관리업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이 건물 낙찰 받아서 임대차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오늘은 대전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주택관리업체를 하시는 저희 한남주택관리 이세구 사장님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대전 지역에는 주택관리업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전에는 이제 주택관리 업체가 한 6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규모보다는 다가구 빌라의 관리를 대부분 90% 이상은 다 관리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전국에서 네. 대전 지역이 가장 이렇게 주택관리업체가 발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주택관리업체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건물 주차장이나 건물 내외부 청소, 계단 청소라든지 옥상 같은 경우도 청소해드리고, 세대 내 퇴실하면 입주 청소라든지 관리비, 공과금 대납 같은 거, 각종 세대 내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처리 부분들, 민원사항들 전부 다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차인들이 전출입할 때 그때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죠? 그렇죠. 이사정산이라는 걸 하면은 세입자가 오늘 퇴실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현장 담당 기사가 나가가지고 그 날짜로 공과금을 최종 다 정산을 하고요. 세대 내 하자 같은 부분이 있을 때는 다 확인을 해서 임차인한테 청구를 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건물주분한테 전송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건물주분들이 타지에 계셔도 관리가 용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이제 협조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대전에는 많은 다가구 주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택관리업체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분들이 제가 볼 때는 타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나요? 대부분들 다 타지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70% 이상은 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고,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건물 관리를 맡기시는 분은 많기도 한데 대부분 다 타지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저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는 게, 외지에서 관리업체에 맡기다 보면은 관리비를 혹시 관리업체에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증 가진 분도 계시거든요. 대부분 소유주분들이 관리비를 관리실에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임차인한테 이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은 따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으세요. 뭐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따로 여기 네. 소유자분들이 전혀 관리업체에 비용 부담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뭐 이제 건물 내에 노후가 돼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 관리실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비용 지출이 있으신 거고, 예, 따로 뭐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건물주분이 따로 납부하실 건 없으십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타지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대전 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 잘 받아서 임대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이 대전 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 한번 관심 가지고 좀 더 조사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물건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3,984번입니다.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147-28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20억 5,300, 129,450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1회 입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70%인 14억 3,719만 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1억 4,371만 9천 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124.6평, 건물 면적 226평, 제시의 건물은 없습니다. 본건은 대전 동부 새마을 금고의 경제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4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2년도 4월 28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22년도 4월 28일 대전 동부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입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권 1건, 압류 2건, 임차권 3건, 질권 2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권을 제외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17억 5천만 원입니다.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 등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상 5층 건물로 건폐율은 59.97%, 용적률 194.68%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1층 소매점, 2층에서 4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은 사무소인데 실제 현황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건은 이wan 건축물에 등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5층 사무소를 주택 1개월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wan 건축물 적발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차장은 옥내 6대, 옥외 4대, 총 10대의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멋진 건물입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 소매점 및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32.43평 상가 1개호실, 2층 다가구 주택 51.16평 1.5룸 3가구, 투룸 2가구, 3층 다가구 주택 51.16평 1.5룸 3가구, 투룸 2가구, 4층 다가구 주택 51.16평 1.5룸 3가구, 투룸 2가구, 5층 사무소 40.12평, 현황은 3층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1개호, 1.5룸 9가구, 투룸 6가구, 3룸 1가구, 총 17개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권리는 2022년도 4월 28일 위드 자산관리의 근저당입니다. 원래 채권은 대전 동부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인데 위드 자산관리에서 채권 인수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 물건은 총 17개 호실 중 13개 호실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02호는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나 확정일자 및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호실은 205호, 401호, 403호로 공실로 추정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4월 28일 기준 대전시의 경우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2,3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는 203호, 301호 두 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만 무려 12억 6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수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명도 저항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토지 면적만 무려 124평입니다. 따라서 그 위에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섰는데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건물 전면부 자재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아이보리색으로 밝은 느낌을 주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드라이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에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탐문 결과 2주 전까지는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 카페의 전용 면적만 무려 26평이거든요. 넓은 카페고 실제로 나중에 뭐 임대차 맞추고 한다라면 다시 또 카페로 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 유리가 통유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 좌측부터 가볼게요. 자, 상가 양쪽 면이 다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자, 뒷부분은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출입문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 상가 쪽 들어가는 출입문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문이 열리네요.
여기에 별도의 이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뒷면부 가볼게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주차 공간 총 10대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청소는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후면부에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상가를 포함해서 총 17개의 호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 볼 때 1층 상가에 전기 계량기가 철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전기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주차장의 청소 상태는 좀 불량하기 때문에 나중에 물청소 한번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면은 외부 모습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측면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보이고 있는데 공급 제한된 세대가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총 4개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 제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제한된 세대 확인해 봤는데 205호, 401호, 402호, 403호 총 4개 호실이 도시가스가 공급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공간에 드라이비트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자동차들이 좀 긁힌 자국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그 보호 필름 붙였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붙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뒷면부에 화단이 있어요. 네, 화단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여기에 멋진 정원수를 몇 그루 심다라면 훨씬 더 이 건물의 외부 이미지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관문인데 안에도 훤하게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도 다 내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현관문 우측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좀 쌓여있는 세대가 보이는데 403호 도시가스 공급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에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고 나머지 세대는 우편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좀 흠이 보이는 게 여기에 메인 현관문인데 여기 바로 앞에 분리수거함이 여기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 분리수거함 때문에 조금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을 좀 안 좋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분이 낙찰받는다면 이 분리수거함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으면 훨씬 더 건물이 깔끔한 이미지를 줄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내부 1층에 들어왔습니다. 1층에 도어가 넓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로 무인 택배 보관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부에 CCTV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 들어오자마자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심코 위를 쳐다봤는데 층고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근리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위에 이쁜 센서 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산뜻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네요. 제가 좋아하는 게 항상 건물 1층 깔끔하고 이렇게 세련된 센서 등을 설치하면은 임차인도 훨씬 이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이 건물을 마음에 든다라면 당연히 계약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 건물은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안에 엘리베이터 왔는데 엘리베이터도 지저분한 거 없이 다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안이 넓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12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건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은 저는 걸어서 한번 옥상까지 올라가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특이한 거 또 하나 발견됐는데 여기에 바닥부터 계단까지 다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멋진 대리석입니다. 1층에 층고가 높기 때문에 2층 올라가는 그런 계단도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는 벽면은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유리창이 다 열어서 통풍을 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201호에서 2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1.5룸 11평, 2호 라인 2룸 15평, 3호 라인 1.5룸 9.3평, 4호 라인 2룸 14평, 5호 라인 1.5룸 11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복도가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답답하지 않고 뻥 뚫려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멋진 그런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특이하게도 총 5개 호실임에도 불구하고 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여기에 보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주변은 타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호수별 정면은 기본 시멘트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그런데 페인트가 하얀색과 그레이색 조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중간참에
다 이렇게 창문이 열려 있어서 여기에 창문 열면은 외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 뭐 습해진다든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문에 조금 이음새 부분에 그 매지 부분은 조금 들떠 있는 부분이 좀 있네요. 여기는 3층입니다. 3층 또한 301호에서 3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용 면적은 2층과 3층, 4층 모두 동일한데 1호 라인 1.5룸 11평, 2호 라인 2룸 15평, 3호 라인 1.5룸 9.3평, 4호 라인 2룸 14평, 5호 라인 1.5룸 11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2층과 마찬가지로 센서 등이 다 세련되게 되어 있어서 건물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답답함도 없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정말 이 대리석으로 바닥과 계단을 다 만들었다라는 거, 자재는 참 좋은 거 쓴 것 같습니다. 4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 또한 401호에서 4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은 2층, 3층, 4층 다 똑같은 구조니까요. 그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센서 등이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영상에 나오는 그런 다가구 주택들 하면서 저는 이런 센서 등을 내부에 설치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센서 등을 만났습니다. 5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5층입니다. 5층은 501호 한 개의 호실만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는 3룸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려 전용 면적이 33평이나 됩니다. 그 안에 501호에 어떤 짐들이 좀 쌓여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5층 한쪽에 옥상으로 향하는 그런 출입문이 존재하고 있는데, 간격이 있어서 옥상을 볼 수가 없네요. 옥상에 가서 방수 상태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 못 봐서 좀 아쉽습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쭉 올라오면서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는데, 건물 내부 모습은 제 마음에 아주 들어요. 환한 분위기,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다 계단이라든가 복도를 만든 측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참 깔끔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어떤 만족도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면이 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일 파손 위험도 없고, 오히려 이런 측면도 장점으로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누수 전혀 어떤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외부 및 내부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 이 물건은 2022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만 무려 124평이고 건물 연면적 또한 굉장히 큰 편인데, 일단 외부 마감재를 아이보리색 느낌의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또한 복도와 계단 전부 다 대리석으로 써서 고급스러운 자재로 아주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두 번째 장점, 여기는 향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전 지하철 2호선 트램이 가양 내거리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가양 내거리로부터 도보 11분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라면 더욱더 임차인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1층에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커피숍이 운영 중에 있는데, 향후에 낙찰 받은 후에도 커피숍을 유치한다라면 이 건물 훨씬 더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장점으로 여기는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 또한 임차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평형을 가지고 있는데, 1.5룸, 2룸, 3룸 다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5층에 주인 세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본 건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맞춤형 물건인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크게 부각되는 단점은 없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 일단 유일한 단점 하나가 현재 5층 부분 공부상 여기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거용, 지금 주인 세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단 용도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향후 적발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저희가 어떤 물건들 볼 때 이런 경우는 빨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1.5룸, 2룸,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룸 같은 경우 천에 한 55만 원, 15평대 투룸 구조는 천에 한 70만 원 정도, 그리고 3룸은 3천에 약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층을 커피숍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월세가 천에 85만 원 정도에 좀 계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월 1,0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각 층별로 동일한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에이펙옵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경매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계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옵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